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올리브유는 국내에 거의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식품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 올리브유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제품으로까지 만들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시리즈로 한 몇 편에 걸쳐서 올리브유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나름의 큰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혈관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현대인들의 거의 모든 질환은 혈관과 혈액에 관한 질환이다. 당뇨병, 고혈압, 또 자가 면역 질환, 또 뭐 관절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통증에 관한 거 거의 모든 질환이에요. 거의 모든 질환이 이게 혈관과 혈액에 관한 건데요. 이게 올리브 오일이요. 깜짝 놀라게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를 거의 뭐 하루 종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식문화에 들어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ml 정도를 먹는다고 하네요. 이 한 포가 20ml인데요. 50ml 정도를 평균적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적게 먹는 사람도 아마 30ml는 먹는 모양인데요. 30ml 기름이면 상당하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여행을 한 2차례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교회를 제가 다니니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터키에 한번 갔었고 로마와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곳에는 그냥 올리브 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그 사람들은 그냥 올리브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한테는요, 심장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미국의 아메리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하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서양 사람이고 스테이크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서라고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심장병, 심혈관계 질환이 거의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 정책의 최고 목표 지향점이요. 이 심혈관계 질환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게끔 그렇게 뭔가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올리브유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 왔고요. 상당 부분 그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의 이제 유효 성분을 말을 할 때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올레오칸탈이라는 게 있어요. 올레오칸탈. 이게 올리브유 안에 독특하게 들어있는 어떤 매운맛의 성분인데요. 여러분, 마늘의 매운맛 성분은 화학적으로 알리신이라고 하고요. 고추의 매운맛의 성분은 캡사이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올리브 오일이요. 기름인데 약간 매워요. 좋은 올리브 기름이 그래요. 여러분 그냥 동네 마트에 가면 올리브 기름 팔죠. 거기 올리브 라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퓨어 올리브유라는 게 있어요. 퓨어. 보통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퓨어라고 하면 영어로 순수한 이런 뜻이니까 좋다는 것 같죠. 그렇지만 올리브 기름에서는요, 퓨어라고 쓴 거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은 거예요. 전혀 올리브유에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올리브유의 어떤 효능 이런 것은 최소한 엑스트라 버진급은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에서 좀 제일 질이 좋은 것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진이라고 하면 영어로 처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신선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하면 엑스트라 버진 정도를 먹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올리브유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엑스트라 버진에서도 또 등급이 나뉘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산도라는 거예요. 산도. 이게 acidity라고 하는데요. 산도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엑스트라 버진급으로 하면 0.8 이하가 되어야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만 있고 산도가 표시가 없으면
그냥 0.8에 근접한다라는 뜻이겠죠. 겨우 이제 엑스트라 버진 그 등급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좀 더 자신 있는 제품들은 산도를 표시를 하겠죠. 제가 최고 산도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고 산도예요. 0.1. 그리고 이거 보통 올리브유를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차광병에 든 것, 그리고 작은 병을 선호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은 이렇게 뚜껑을 땀과 동시에 변화가 되거든요.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뭐 큰 병을 사다 놓고 오래오래 먹는다, 아껴서 먹는다 이러면 그냥 식품으로 먹는 거지, 이 올리브 오일에 있는 그 치료 효능을 우리가 보는 것은 포기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 한 포에 20ml 짜리인데요. 이게 산도가 0.1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매운맛이 강해요. 올레오 칸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운맛의 성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입으로 삼키면요, 목이 약간 매캐하고 맨 처음 먹으면 좀 깜짝 놀라거든요. 그렇지만 그 조금 습관이 되면요, 이게 입안 가득히 뭔가 고소한 맛이 남아요. 주로 이제 이 올리브 오일은 공복에 하루에 한 20ml 정도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매운맛이 나는데 이 매운맛이 살짝 위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공복에 드시고요. 커피 한 잔도 좀 속이 쓰려서 나는 조심스러워 이런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음식에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드레싱으로 먹든지요, 아니면 식후에 드세요. 이거를 제가 만든 생기산을 먹는 분들은 생기산이랑 이거를 같이 먹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 중에서 오메가9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9 계열이죠. 3는 3 계열이잖아요. 3, 6, 9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오메가 9, 그러니까 9 계열이고요. 이게 일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필수 지방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 그 상처 투성이 피범벅이 된 그 사람에게 그 포도주는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로 이제 좀 씻어낸 다음에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염증을 억제해서 그 사람의 피부를 새살이 나게끔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먹었을 경우에 염증 억제 작용이 정말 탁월하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 뭐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많이 유발되고 또 피가 끈적해지고 혈전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메가3를 좀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이 캡슐로. 오메가3는요, 식품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하고 약처럼 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캡슐 형태로만 섭취가 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은 오메가3처럼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좋게 만드는 작용이 있는데도요, 이거를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볶음밥 해 먹을 때 이걸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좀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식용유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오메가3가 아니라니, 볶음밥을 할 때 우리가 주로 기름을 쓰면 다 오메가6 기름을 쓰게 되잖아요. 오메가6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먹게 되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염증을 억제하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에 좋자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한 포 뜯어서 이걸로 볶음밥을 해 먹기도 하고, 전 같은 거 부칠 때, 몇 장 부칠 때 이걸로 쓰기도 해요. 그냥 아까우신 분들은 아침에 이거를 식전에 아니면 혹은 식후에 요 한 포씩 복용을 하시면 염증 치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염증 치료 효과 그 원리는요, 콕스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거든요. 사이클로옥시제나제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이 본래 콕스 저해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기름이 콕스 저해제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메가3도 염증 억제 효과가 있고,
또 오메가6 기름 중에서 보라지유,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억제 효과, 혈전 방지 효과가 많이 탁월한데요. 오메가9인 이 올리브유도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게 저는 성경에 이 기름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게 지위에 있는 특별하게 좀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름을 붓는다. 혹은 또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이 전부 다 감람유를 얘기하고 그 감람유가 바로 이 올리브유인 거예요. 제가 올리브 나무를 봤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 수령이 나무의 이렇게 수명이 있잖아요. 한 2000년 이상 많이 간다고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 나오잖아요. 자라면 이 이 나무의 속에서 새순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그 나무, 감람나무를 보면요.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큰데요. 그 제일 겉에 있는 껍질은 죽은 껍질이에요. 또 그 속에 또 껍질이 있고 그 속에 또 껍질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새 나무가 또 나와요. 새로운 조직이 나올 때마다 이 겉에 있는 껍질이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여러 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올리브 나무를 보면요. 좀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하나? 무슨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동화 같은데 요술쟁이나 마귀 할멈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오래된 숲에 가면 그 서양의 그 오래된 동화 이런 데 보면 왜 숲에 들어갔을 때 헨젤과 그레텔이 숲에 들어갔을 때 그런 데 있을 법한 그런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 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속에서 계속해서 새 나무가 나오고 그 겉에 있는 껍질은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오래된 나무는 제일 위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껍질은 이렇게 큰데 그 속에 무슨 마귀 할멈의 집이 있을 것 같이도 생기고 하여튼 이 올리브 나무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있었을 법한 2000년 된 수령의 올리브 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2000년 되었다고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신비롭게 생겼었어요. 그렇게 몇 겹이나 그 껍질이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있는 거를 보았었거든요. 그런 신비로운 그 올리브가 이렇게 인류에게 준 선물, 이 기름으로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때 썼고 병자를 치료할 때 그 상처에 붓는 기름으로 썼고 이것을 또 심지에 불을 피워서 향기가 나는 그런 불 피우는 램프 기름으로도 이렇게 썼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죠. 이런 기름을 저희가 이런 일회용 팩으로 만들어서 산도의 변함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리브 기름은 이렇게 등급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격도 아주 다양한데요. 저희는 최상급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 제품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지 않고 한 500ml 병에 들어있는 거 산도가 저희 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가장 좋다라고 보이는 그 정도 기름을 500ml에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보았는데요. 저희 거 이거 20ml짜리 30포거든요. 그래서 미리수로 치면 600ml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35,000원에 출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어렵게 멀리서 직수입하지 않고도 이 올리브 기름을 이제 식탁에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거는 참고로 스페인산 원료를 썼어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이거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좀 기대가 되고 또 부탁드리는 마음도 있네요. 여러분 이런 기름 이용하셔서 더 혈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올리브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호응이 아주 커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올리브유는요, 특이하게 종자에서 뽑은 기름이 아니고요, 과육 그대로를 압착해서 짜는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육이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압착을 시키는 거죠. 열을 가하면 훨씬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기름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향이 있고 또 어떤 혈관과 심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양리작용이 있는 기름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냥 올리브유는요, 아주 이름은 멋있어요. 퓨어 올리브유. 퓨어, 순수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올리브유에서는 퓨어라는 단어가 가장 하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식용유처럼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과육을 신선한 그대로 해서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한 기름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냉압착유, 이걸 이제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냉압착이라고 말하는데요. 냉압착유보다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원심 분리기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 방식이에요. 콜드 익스트랙티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압착 방식보다 좀 더 좋은 기름을 짤 수 있는 기술이고요. 제 이름으로 만든 올리브유는 이제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포장도 잘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산도 0.1을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생으로 그냥 먹게 되면 목 넘김을 할 때 이제 목에 매캐한 그 매운맛이 나게 되는데, 그게 약간 위벽을 자극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이고요. 그게 또 심장에, 혈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니까,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요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야채 드레싱으로 뿌려서 먹든지, 그대로 이제 그냥 음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리브유의 효능을 말할 때 심혈관계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말 올리브유의 최고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에요. 기억력을 좋게 하고 두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치매 중에서도 특히 그 무서운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하면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생각나죠? 그 낸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아마 다들 나실 텐데요. 알츠하이머는 혈관성 치매랑은 조금 다르게 뇌세포의 독성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뇌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얼마나 놀랍게도 이 올리브유가 그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그 플라그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예방 치료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알츠하이머 외에도 그냥 뇌질환이 좀 걱정되시는 분이나 이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써보는 거를 적극 권해요. 그래서 기억력, 인지력, 특히 장기 기억력 이런 것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여튼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뇌니까 뇌 기능이 이제 제일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구상에서 이 인류 지금 이 세대에서 가장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곳이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이제 바다 생선, 심해어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익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그 식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낸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이 오메가3거든요. 왜냐하면 에스키모인들은 심장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한 결과 오메가3라는 이 불포화 지방산을 찾아내었는데요. 지중해 연안에 유난히 장수 마을이 많고 그 사람들이 심장혈관 질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착안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올리브유를 찾아낸 거예요.
올리브유 이외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장수 마을 사람들에게 특이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대요. 올리브유 외에는 그 사람들 고기도 많이 먹고요. 또 우리가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당뇨 있잖아요. 공료 이런 식사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장수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이제 올리브유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또 올리브유랑 같이 많이 먹는 음식이 토마토잖아요. 또 특이하게도 이 토마토하고 올리브유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토를 보통 사람들은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알고 계신데 토마토 채소거든요. 토마토를 익혀서 먹어보세요. 그거를 아주 물에 푹 삶아도 되고 데쳐도 되고, 껍질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칼집을 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껍질이 술술 벗겨지거든요. 토마토는 그 껍질이 입에 남아서 거슬리잖아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올리브유에다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소금 쳐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계란을 좀 풀어서 넣잖아요. 계란까지 넣으면 보기에는 뭐 계란도 풀려 있고 뭐 토마토에 좀 모양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훌륭한, 맛도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 대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와 올리브유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서 이탈리아 남부에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을 때 토마토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요, 또 한 가지 작용이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가포식,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얼핏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장수의 비결이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저는 25년 전에 제가 아주 새내기 약사였을 때 당차게 자연치유력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처럼 생기산의 모태가 되는 그런 한약도 많이 썼었고, 과립으로. 그때 제가 사람들을 금식을 시켰는데요.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게 하면서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름 종류, 레시틴 이런 거, 기름 3종 세트라고 말하는 거, 이거 먹고 비타민 B100, 비타민 C, 또 미네랄 이런 거 먹이면서 금식을 시켜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어요. 온 전신에 관절염이 있고 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탁월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얼마 안 가서 머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런 비타민과 뭐 미네랄, 또 제가 말씀드린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이런 기름을, 레시틴 같은 이런 기름을 같이 쓰는 방법을 하면요, 별로 그렇게 공복감 심하지 않고 그 한 20일씩 또 금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썼던 또 음식이 토마토였어요. 토마토나 아니면은 생당근을 갈아서 그 즙을 하루에 한 2리터씩 이렇게 먹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온 몸에 그 염증이란 염증은 거의 다 없어지고 뭐 천식 이런 거 그냥 천식약 다 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그 원리를 전문 용어로 자가포식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올리브유가요, 굶지 않아도 그냥 음식을 먹는 상태에서도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으면 염증이 치료된다라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염증 치료 원리를 제가 앞서서 콕스라고 하는 그 효소를, 염증을 만드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 효소를 억제하는 그 결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자가 포식 작용에 또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금식을 하면 자가 포식이 일어나서 염증이 없어지고 뭐 피가 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올리브유만 먹어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유기화합물이 많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에서 유익균하고 만나가지고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거나 또 위나 장에 염증이 있거나 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본래 전신이 다 염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당뇨 환자들이 올리브유를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올리브유라는 게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퓨어 올리브유
올리브유 아닌 거 아시죠? 퓨어 올리브유는 식용유랑 똑같은 거고요. 올리브유는 본래 과육을 그대로 이렇게 압착해서 짜서 얻는 기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참기름, 들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씨앗의 기름인데요. 올리브는 특이하게 과육 그대로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기름을 짜서 얻어야지 기름이 진짜 좋은 기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육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진은 이제 처녀라는 뜻인데 과육까지 같이 따기 때문에 같이 따서 그대로를 짜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신선한 상태에서 짜야 되고,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기름 중에서도 또 산도가 이게 산화된 정도가 0.1 1이 가장 좋고요. 최소한 0.8 이하라야지 이거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보다 더 높아버리면 이것이 산패율이 높아가지고 산화가 많이 돼서 약용으로는 쓰지 않고요. 그 기름을 억지로 정제를 해서 뭐 다른 유효 성분 다 빼버리고 그냥 기름만 딱 남긴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기름을 섞어서 파는 것이 퓨어 올리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약 효과는 없고, 약으로서의 효과는 없고 그냥 식용유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올리브유를 극찬한 그런 학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먹는 이유가 올리브유를 더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거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올리브유는 많은 그 학자들과 또 하여튼 그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입증을 해주는 그런 기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에 그리고 최고의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이 올리브유가 나온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는 감람유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선지 생도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뭐 전도사, 신학생 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그냥 생명을 잃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그 채주가 와서 종으로 이제 빚을 갚는 대신에 네 아들을 종으로 팔아라, 이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이 과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가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요.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너희 집에, 그리고 그 그릇을 두고 다 문을 닫고 네 아들이랑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마다 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과부가 돌아가서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옛날이니까. 그게 엘리사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이거든요. 얼마나 옛날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집에 그릇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온 동네에 그릇을 빌려다가 그 조그만 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기름이 조그만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 기름이 이제 그릇에 다 차고 나니까 딱 병에 그 기름이 그쳤대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 과부가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라. 그래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도록 해라,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름이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인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가면 흔해 빠진 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흔한 것이 올리브지만 그 옛날에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올리브 기름도 흔치 않았던 거고요. 올리브 기름도 또 등급이 다 있잖아요. 특히 좋은 아주 값비싼 올리브유는 정말 치료제로 사용했고, 또 머리에 부으면 이게 관유가 되고요. 하여튼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등잔에 등불을 켜는 기름으로도 사용했었고요.
음식으로도 당연히 먹었겠죠. 하여튼 이런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늘날 요즘처럼 혈관이 많이 막히고 염증이 많고 이 세대에는 정말 올리브유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메가3 우리가 뭐 캡슐로 먹으니까 먹는 양에 한계가 있고 또 감마리놀렌산 그것도 다른 기름이 불순물로 섞여 있어서 먹는 용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그런 용법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데 단 여러분 이게 기름이니까 살이 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ml만 해도 9kcal가 되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9kcal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1g이 9kcal에 해당되니까 살찌는 것 이런 거는 좀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3탄으로 오늘 누락된 부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유 제 방송 보시고 활용 많이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 주문하시고 또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거 이거 복용하실 때요. 그냥 삼키지 마시고 물 마시듯 음료수 마시듯 그냥 삼키지 마시고요. 이것을 입안에 머금고 한 30초 정도 오물오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침이랑 같이 섞이면서 이거 올리브유의 흡수율이 훨씬 더 향상이 돼요. 많이 좋아요. 그리고 다 삼키고 났을 때 오물오물하고 난 뒤에 삼키잖아요. 입안 가득히 올리브 향이 남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또 이게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구강 내 염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삼킬 때 하여튼 여러분 바로 삼키지 마시고 오물오물 하시라는 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야채 드레싱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채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그것을 젓가락으로 이제 우리가 입에 넣고 씹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입안에서 오물오물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든지 짜서 먹으면 그냥 입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바로 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씹는 것처럼 입에 침이랑 잘 섞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모든 우리 몸의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속에서 침이랑 좀 섞여가지고 위에 들어가면 이 올리브 기름, 신선한 올리브 기름에 있는 그 매운맛 있잖아요. 올레오칸탈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이렇게 목을 넘길 때 그 좀 매캐한 그 자극은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올리브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추가적인 올리브유의 효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효과는 바로 항암 효과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방암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위와 장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화기,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식도, 위, 장, 이렇게 대장까지 쭉 연결되는 소화기 암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것도 많지만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제가 참 많이 만났거든요. 유방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나중에 항암 치료를 할 때 호르몬 억제제를 먹어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그러니까 유방암의 원인을 상당 부분 여성 호르몬에 이렇게 잡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갔을 때 호르몬 요법을 권유를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 쓰면 유방암 온다고 하던데 항암, 그러니까 그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들은 그거 그렇지 않다고, 뭐 암 그런 거 발암 위험성 아주 낮다고, 별로 가능성 없다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성 호르몬제를 그냥 투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정말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한테는요, 그 몸속에 그 대부분 유방암에 걸린 환자들이 40대 이상 좀 갱년기, 정말로 이제 갱년기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투약받아야 될 정도로 호르몬 수치가 낮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보충을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해져 있는 그 여성 호르몬을 암의 원인으로 지목해가지고 더 그 호르몬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요법을 5년, 7년, 어떤 의사는 10년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유방암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의사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유방암에 걸리면 안 돼요. 이미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도 그 호르몬 억제제 먹는 횟수를 한 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식단에 우리 식탁에서 이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또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뭐 갱년기 질환에도 많이 쓰고 뭐 소화 과동증, 주의력 결핍증 뭐 이런 데도 쓰고 피부병에도 쓰지만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이 유방에 석회가 있거나 어떤 그 자궁 안에 뭐 내막증이나 어떤 뭐 이렇게 혹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마리놀렌산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거든요. 저희 진약사몰에 그런 질문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감마리놀렌산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 또 이 올리브유예요. 이 올리브유를 먹으면 오히려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 치료 효과까지 있으니까 자궁 이런 쪽에도 당연히 이제 이게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자궁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도 이걸 안심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올리브유 설명하면서 자가포식 이야기를 요 앞번에 했잖아요. 자가포식,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 뭐 얼핏 들으면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자연 치료 원리거든요. 자연 치유의 원리인데 우리 몸속에는 건강한 세포들도 있지만 비실비실하고 좀 거의 질병의 이렇게 문턱에 걸쳐져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세포들, 수명을 다한 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피 속에 그런 것이 많다. 적혈구가 그렇게 뭐 백혈구가 뭐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세포들이 많다 하면은 꼭 빈혈 증상 같은 것이 있거든요. 혈액 수치 검사를 해보면 빈혈 수치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데도 맨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뭐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혈구 세포 자체가 신선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자가포식의 효과를 우리 몸에 유발할 수 있으면, 자가포식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안 좋은 세포들이 먼저 체내에서 분해가 돼요. 깨끗하게 노폐물로 분해가 되면서 몸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막 많이 활성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선한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포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자연 치료의 방법인데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본래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하면 이 자가포식에 우리 몸속에 있는 본래 그 노폐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아주 활성화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앞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25년 전에 제가 당차게 저희 그 약국에서 그런 환자들 제가 많이 발굴해가지고 저희 약국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분들 금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비타민 요법이랑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그 환자들을 지도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하면 효과는 너무너무 좋지만 단점이 굶어야 되잖아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셔서 다 끝나고 치료가 되면 전부 다 저랑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멀리 떠나시더라고요. 효과는 봤는데 나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리브유 있잖아요. 이 올리브유를 먹음으로써 마치 금식 기간에 누렸던 자가포식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때 많은 환자들을 그 극심한 통증과 염증에서 치료했던 너무너무 좋은 그 금식의 방법을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올리브유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저탄고지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저탄고지 방식으로. 저탄고지가 뭔지는 아시죠? 탄수화물, 당분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야채와 기름을 이렇게 늘려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당분을 줄이고 고지, 지방을 올린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저탄고지를 하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름은 저탄고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탄고단백질인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 주로 닭가슴살이나
뭐 쇠고기 스테이크로 사용하는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이 먹는데 알고 보면 닭가슴살이나 스테이크 고기가 굉장히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기름인데 너무 안 좋은 기름이거든요. 단백질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름의 효과가 강력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피부에 알레르기 났을 때 닭가슴살 먹어보세요. 큰일 나요. 쇠고기 스테이크 저녁마다 한 2년 드셨다는 여자분 제가 예전에 만난 적 있는데요. 그분 혈관이 다 막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탄 고지 할 때 그 고지가 중요한데요. 그 지를 담백한 이런 고기로 먹지 마시고요. 올리브유로 하세요. 이거 제가 이것도 한 1년 더 전에, 1년 반 전인가 어떤 환자분한테 상담하면서 그분의 그 나름의 방식을 제가 전해 듣고 너무 이건 좋은 거다. 이래서 제 마음에 담아 두었었거든요. 그분은 저탄 고지 할 때 그 지를 이 올리브유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올리브유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 최고의 상품을 자기가 찾아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먹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저탄 고지 방식으로 식단을 짜면 훌륭한 제독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생기산을 먹으면서 이런 저탄 고지 이상의 그 노폐물 제거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생기산을 먹을 수는 없고 또 그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식으로 자기 집에서 식탁을 활용하는 이 좋은 방법을 쓰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 제품 중에서 비타민 B100 또 비타민 C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마그네슘 제품이 있거든요. 진약사몰 들어가면 있는데 B100 비타민 C, 마그네슘 이런 거를 같이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이것뿐만이 아니고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레시틴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같이 쓰시면 효과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기름을 여러 종류를 쓸 때는요. 올리브유는 이제 얼마나 먹는지 제한이 없고요.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레시틴은요. 각각 하나씩만 먹어도 돼요. 더 이상 안 해도 이 기름은 서로 섞이게 되면 상승작용이 있어서 따로따로 한 가지씩을 먹었을 때보다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약해보면 여러분이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최적의 산도를 자랑하는 이런 올리브유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이 앞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요약하면 뭐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그리고 모든 신경 질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고요. 면역력을 증진하고 그러니까 감기나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같은데도 당연히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좋겠죠. 염증을 억제해 주니까. 그리고 자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이렇게 제독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그리고 암 예방 이런 거에 확실한 효과가 있고 염증 치료 이런 거에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야채 드레싱해서 꼭꼭 씹어 먹든지 아니면 입안에 이렇게 머금고 계시다가 삼키시라는 거. 그리고 야채 중에서 가장 순한 야채가요. 여러분 이거 올리브유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야채가 토마토인 것 같아요. 토마토 익혀가지고 그 익힌 토마토를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먹는 거 아니면 토마토를 이미 데쳐가지고 올리브유를 부어서 살짝 볶아도 괜찮아요. 거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하면 너무너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런 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이나 또 상담한 그런 내용 많이 축적이 되면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이 올리브유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3편에 나누어서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또 올리브 오일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진약사몰의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쭉 훑어봤더니 제가 앞번에 드렸던 그 설명 중에서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고 확실히 이게 문서로 되어 있는 그 정리본이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체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올리브 오일 그래서 그 3편 영상을 좀 더 종합해 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이름 올리브 오일은 그 엑스트라 버진인데요. 본래 올리브 오일의 그 기름이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이제 제일 낮은 게 퓨어 올리브 오일. 이게 이제 주로 마트에 가면 그냥 식용유랑 나란히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 퓨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그 올리브 오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정말 이름을 너무 잘 붙인 거예요. 퓨어라고 하면 영어로 순수한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너무 정제를 많이 해서 그냥 딱 기름이기만 한 거, 정제를 많이 해서 된 순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중에서는 가장 이제 등급이 낮은 좋지 않은 올리브 오일이고요. 그냥 이것은 식용유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튀김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주로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다 오메가6 기름이고 뭐 콩기름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채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GMO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올리브 오일에서는 퓨어가 제일 등급이 낮은 거고 그 다음이 버진이에요. 버진이 이제 영어로 처녀라는 뜻인데요. 이 버진보다 좀 더 완전히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 엑스트라 버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품질을 매기는데요. 등급을 정하게 되는 건데요. 산도가 0.8보다 낮아야 0.8 이하라야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유럽의 법이 그렇대요. 올리브 오일은 원산지가 유럽 지중해 연안이니까요. 그쪽이 이제 주 산지잖아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또 그리스, 크레타 섬 이런 데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제일 많이 먹고 있고 주 생산지기도 하죠. 제 이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1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급 중에서도 제일 산도가 좋은 그야말로 가장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올리브 오일에는 맛이 있는데요. 맛이 이거를 저는 그렇게 미식가가 아니라 이 맛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오미자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한방 약재에서 5가지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먹어봐도 오미자는 신맛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올리브 오일의 맛은요. 이거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12시간 이내에 단 한 번 추출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특히 이제 저희 제품 0.1 정도 산도가 나오려면 그 중에서도 최고급 제품인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 기름은 씨앗에서 추출을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그 과육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신선도가 중요한 거고 과육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첫 맛이 누가 이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첫 맛이요. 싱그러운 풀잎 향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 다음에 중간 맛은 이게 올리브 오일에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그 매운맛 성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레오칸탈 그것이 이제 심장병을 예방하는 아주 주특효가 있는 바로 그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올레오칸탈의 매운맛이 약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삼키고 나면 그 뒷맛이요. 굉장히 깔끔하고 고소한 저는 이 맛은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올리브 오일을 그냥 삼키지 않고 공복에 먹을 때 입안에 넣고 한참 오물거리다가 삼키는 것이 흡수율을 도와주는 방법이고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그 매운맛의 자극을 약간 줄여주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이 매운맛 성분이요. 저한테는 좀 위장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가 좀 많이 부실해가지고. 네, 이 올레오칸탈의 그 매운맛 성분을 이제 입안에 오래 머물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오물거리다가 삼키면 위장 자극이 훨씬 적어지는데요. 그 뒤에 그 뒷맛이 입안에 남잖아요. 그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아주 향긋하면서 고소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올리브유가 이제 진짜 좋은 거죠. 이제 저희 거는 사람들이 품종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제가 또 다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조사에 알아보니까 피쿠알 품종이라는 거고요. 스페인산 오일이거든요. 이 피쿠알이 가장 올리브 오일을 그 오일용으로 쓰는 그 품종 중에 제일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하고요. 국제 올리브 협회 그 기준에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 버진급 중에서도 최상급
등급을 받은 거고요. 추출 방식이 그냥 냉 압착식이 있고 냉 추출식이 있는데요. 냉 압착식은 열을 가하지 않은, 냉이라는 뜻이 차갑다 이런 뜻보다는 열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냉 압착,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 짠 거, 이게 가장 재래식의 방법인데 그게 냉 압착. 저희 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방법이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기름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냉추출 방식, 그렇게 되는 거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별 스틱 포장을 했잖아요. 나중에 병에 든 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올리브 오일이요, 깜짝 놀라게 밥을 볶아서 먹잖아요. 제가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대파랑 당근 잘게 썬 거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다가,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이제 밥을 넣어가지고 진간장으로 간을 해요. 그러면 약간 그 밥이 캐러멜 색깔이 나면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냄새 아마 맡으면 다들 너무 깜짝 놀라실 거요. 정말 그냥 입안에 침이 그냥 고여요. 그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볶음밥이 이 올리브 오일로 만들면요, 소화가 잘 돼요. 제가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 같은 걸로 볶으면 좀 먹고 나서 조금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중국집 가서 먹는 볶음밥은 정말 소화가 안 돼요, 제 기준으로. 저는 위장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해서 점점 살이 빠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거 올리브 오일로 밥을 볶았을 때 이게 놀랍게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올리브유 여러 가지로 좋구나. 이게 보통 기름이 오메가3도 그렇고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먹으면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고 배가 좀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은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 이거를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여러분 많이 보시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그 효능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거기에 소화를 돕고 위통을 치료한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액의 분비를 조절하고 궤양을 치료하고 복통을 완화하며 소화를 돕는다. 너무 반가운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보면 노화를 방지하는, 그래서 장수마을이 맞나?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장수마을이 아주 많잖아요.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하고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 토코페롤이 결국 비타민 E인데,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질환, 고혈압 예방 이런 거에 좋고, 간 기능을 돕는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변비를 치료 예방해요. 이게 기름이 좀 그런 성질이 있는데 올리브 오일이 가장 건강하게 장을 자극하는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가 있으면 전신염증이잖아요. 그리고 혈관이 망가지고 아주 심각하죠, 이것이. 근데 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 예방, 치료 두 가지 양방향으로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태아와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피부를 좋게 해주고, 본래 기름이 피부를 좋게 하거든요. 제가 성경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예사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제가 감마리놀렌산 여러분들한테 피부 좋게 하는 기름으로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음식으로 먹는 기름 중에서는 이 올리브유가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기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끼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얼굴이 하여튼 가장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건강한 기름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올리브 오일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염증을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 올리브 오일이 은근히요, 이게 상당히 춥지 않은, 냉장고가 아닌 그냥 실온에서도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떡지는 것처럼, 마치 왜 돼지 기름이 이렇게 상온에서 굳잖아요. 후라이팬 위에서 돼지 삼겹살 굽고 나면 기름이 남는데 나중에 그게 후라이팬이 식으면 이렇게 기름이 굳잖아요. 그건 이제 허연 기름이 굳는 건데,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고
제가 마리네이드 만드는 거 요 앞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마리네이드를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마리네이드를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라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그 노란 게 이렇게 기름이 껴가지고요, 그릇 가장자리에 이렇게 껴있는 게, 어머 이게 뭐야, 이거 기름이 변한 거 아니야? 이거 기름을 뜯어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로 그 마리네이드를 만들고 그러면 개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넣어뒀더니 이게 상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먹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요,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상온에서 한 5도 안팎만 돼도 굳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당연히 굳은 거죠. 근데 그게 꺼내서 자연 해동시키면 그냥 원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네이드에 굳어있는 그 기름도 괜찮은 거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저희가 이제 진약사몰에서 택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올리브 오일 이렇게 포를 뜯어보면 그게 약간 굳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산도가 낮은 올리브유일수록 발연점, 연기가 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발연점이 높아가지고, 발연점이 낮으면 뭐 기름으로 뭐 요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막 타듯이 이렇게 연기가 나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냥 기름이 타거든요. 그래서 발연점이 아주 높아야 튀김 요리가 가능한데요. 본래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볶음 요리에도 쓸 수 있다, 전도 부치면 아주 맛이 있고 그것도 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올리브 오일, 진정주 올리브 오일의 정확한 이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170도에서 180도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볶음 요리는 120도, 그 다음에 튀김 요리는 180도니까 올리브 오일 사용이 가능한데요. 튀김까지 올리브 오일로 할 거는 아니고, 그냥 저는 평소에 이렇게 토마토랑 뭐 볶아 먹는 요리나 볶음밥을 해 먹는 정도, 전을 부치는 정도에는 올리브 오일을 쓰고 있어요. 이게 올리브 오일로 전을 부치면 그 전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만 먹지는 않거든요. 제가 크레타 섬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냥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들이부어 가지고 그걸로 뭐를 요리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그냥 올리브 오일 속에서 사는 거니까 각 가정에서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올리브 오일을 자기들이 직접 창고 같은 거에서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심장 질환이나 치매나 뭐 항암 효과나 이런 거를 이제 누려보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먹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오메가6 기름 그런 거 먹는 거를 얘로 최대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올리브 오일의 빙점은 영상 한 7도에서 10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뿌옇게 응고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를 발사믹 식초 이런 거에 섞어가지고 빵에 뿌려 먹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리고 입안에 머금은 다음에 삼키면 구강 건강도 같이 좋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름 3종 세트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기름 3종 세트랑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미 기름 3종 세트를 먹고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또 먹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또 먹기가 버겁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중전에 그 기름과 올리브 오일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련성에 비추어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 관찰을 해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경과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올리브 기름은요, 기름 3종 세트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름 3종 세트를 하나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아주 신선하고 좋은 올리브 기름을 충분히 많이 먹는다고 하면 나머지 기름 3종 세트를 다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 그 기름 3종 세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올리브 기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리브 기름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올리브 기름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요. 그냥 식품이거든요. 지중해 사람들의 그 건강 비결은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스푼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말하듯이 올리브 기름을 아주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 그런 TV 프로 같은 거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중해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냄비에 올리브 기름을 들이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야채 드레싱으로 다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고요. 그냥 끓이는 올리브 기름도 마다하지 않고 먹어요. 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름 요리가 다 올리브 오일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리브 기름을 집에서 만들어요. 올리브 나무가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저희 수준에서는 좀 생소한 문화고, 게다가 우리는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그 정도로 신선한 기름을 사려고 그러면 꽤 비싸고, 그렇죠. 그 비싼 기름을 또 음식으로 다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일상적으로 다 적용을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공복에 하루에 한 20ml, 30ml 정도를 먹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웬만한 그 요리 같은 데는 올리브 기름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급으로 이제 활용을 해본다, 그런 거예요. 올리브 기름의 그 장점? 제가 기름 3종 세트에서 오메가3를 얘기할 때요. 오메가3는 혈전을 예방하잖아요. 그래서 나토키나제, 그게 이제 낫또 콩에 많이 들어있는,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는 그 피를 묽게 하는 성분 있잖아요. 그 성분과 비슷한 효과가 오메가3에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혈전이 예방이 돼서 혈액이 이렇게 굳지를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현대의 어떤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피가 걸쭉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많아서 사혈 시술을 받아보거나 혹은 사혈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저희 손님 중에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의 피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피가 거의 어떤 사람들은 묵처럼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 사이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오메가3를 먹으면 그 혈액을, 찐득한 그 혈액을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효과고, 두 번째가 이제 항염증 효과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메가3 신선한 오메가3 RTG 타입으로 이제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제 진약사몰에도 제가 그 아이포스 5스타 그거 최고 등급의 원료거든요. 똑같은 오메가3라고 해도 EPA, DHA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해도 또 그 기름 자체가 등급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믿을 만한 등급이 아이포스 5 스타거든요. 아이포스에서 별 5개를 받은 그 등급으로 제가 RTG 오메가3를 만들어서 저희 진약사몰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루에 한 최소 2개? 많게는 3개, 4개도 복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에스키모인들처럼 혈액 관련 질환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을 방지하고, 이게 이제 오메가3의 제일 큰 효과인데요. 이 효과가 그대로 올리브유에 있어요. 올리브유를 이제 훨씬 그 대신에 다량으로 먹어야 되죠. 다량으로 먹으면 굉장히 혈액이 깨끗하고, 그리고
염증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시틴의 효과를 자주 또 말씀을 드렸는데, 레시틴은 유화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름 오메가3를 뭐 먹고 싶어도 오메가3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레시틴을 먹으면, 같이 먹으면 오메가3의 흡수율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레시틴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 성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뇌세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이 레시틴이거든요. 그리고 레시틴은 기름을 녹여주는, 기름을 분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애기 엄마들 출산하고 나서 그 유방통 있잖아요. 전몸살이라고 하는 그 유방통에 레시틴이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그러면 그 젖이 나오는 유관 있잖아요. 유관 안에 이렇게 우유나 젖 안에 여러분 기름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게 전몸살이라는 게요. 그 유선에 기름때가 낀 건데요. 레시틴이 그 기름때를 빼줘요. 근데 이런 효과가 레시틴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레시틴도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 뭐 기름때를 빼주고, 기름 독을 빼주고, 또 각종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신경의 어떤 그 작용,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래서 신경 쪽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레시틴 많이 권하는데요. 요 효과도 올리브유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에 올리브유는 레시틴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또 감마리놀렌산의 효과는요, 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 생리활성 물질을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피부를 좋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다 피부에 열이 많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감마리놀렌산을 그런 아토피 피부염에 쓰게 되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질환의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좀 경감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위염이 있는 사람들, 위벽, 장벽 이런 게 이제 점막이잖아요. 입술처럼 이런 점막, 얇은 점막이 항상 이렇게 방어벽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어야 우리가 그 위산이 이렇게 강산이 뿜어져 나와도 위벽이 핥혀지지를 않고 위벽이 튼튼한데요. 이 위벽이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벽의 방어인자가 얼마 나오지를 못한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마리놀렌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를 먹고 혹은 커피를 마시고 속이 쓰려 이럴 때 그 감마리놀렌산 한 캡슐을 꾹꾹 씹어서 삼키면 이 식도부터 쭉 타고 내려가면서 기름으로 코팅됨과 동시에 방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쓰림 이런 거 겔포스보다 어쩔 때는 효과가 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그리고 감마리놀렌산을 여성 갱년기에도 쓰고요. 갱년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고 또 질건조증도 오고 이럴 때요. 고루고루 이 감마리놀렌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상당히 좀 고가의 제품들은요. 다 그 안에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섞어 놓았어요. 네, 이거를 그 안에 섞여져 있는 걸로 먹는 것보다 따로 조금 고용량으로 먹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감마리놀렌산을 남자아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아이한테는 또 대단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감마리놀렌산이. 남자아이들, 뭐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본 그 문헌에는 특히 남자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남자아이들 중에서 왜 취학 전의 아동 아니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런 애들 중에서 심하게 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너무 나대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어르신들이 너무 너 나댄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죠. 별나다 이렇게 말하는, 한 곳에 진득하게 이렇게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게 그 또래 아이들은 뭐 대체로 길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쟤는 조금 심한 것 같아. 이제 책도 못 보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한테 이 감마리놀렌산을 쓰면요, 놀랍게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간말이놀렌산이 이 지적인 능력, 집중력, 뇌 기능, 이런 거 신경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피부도 윤택하게 하는데 뇌 기능을 좋게 한다. 신경작용을 아주 좋은 쪽으로 개선시킨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똑같은 효과가 올리브유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3종 세트 어떤 것도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아니면 자궁근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슨 다른 암 같은 종류의 암의 발생을 억제한다라고 말하는 사실 기름은 없는데요. 올리브유는 그 항암 작용까지 있어요. 올리브유 안에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폴리페놀이 뭐냐면 식물 있잖아요. 자연 상태에 있는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연의 그런 물질이에요. 유기화합물인데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 뭐 커큐민,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다른 건강 채널에도 아주 다들 관심이 많으시던데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본 느낌이 날 거예요. 커큐민, 이거 강황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잖아요. 카레가루 강황. 그 노란색 나는 거 있죠. 이 커큐민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보라 색깔이 나는 아니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색소 중에서 예를 들면 안토시아닌 들어보셨어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오렌지나 자두, 과일 같은 데 들어있는 게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있고 또 여성 갱년기에 좋다는 성분 중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콩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폴리페놀이라는 그 화합물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굉장히 질이 좋은 그냥 올리브 기름 말고 정말 질 좋은 올리브 기름, 최상품 올리브 기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요. 올레오칸탈이라는 게 있어요. 올레오칸탈, 그게 약간 매운맛이 나는 건데요. 이런 매운맛으로 치면 우리 고추의 매운맛, 캡사이신 아니면 마늘의 매운맛, 알리신 이런 것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리브 기름도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은 먹으면 목구멍이 캣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그 알싸한 매운맛이 나는데요. 그거를 올레오칸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도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이 올레오칸탈이 항암 작용이 탁월하고요. 항염증 작용이 정말 탁월해요. 이 올레오칸탈은 따로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다, 이 올리브 기름 안에 얼만큼 들어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맛으로 구분을 해요. 맛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표기사항으로 나와 있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좋은 올리브 기름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이제 산도를 보잖아요. 산도.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버진급이 이제 제일 좋은 올리브유인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면 산도가 0.8 이하라야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만 있고 산도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0.8 거의 그 정도 겨우 턱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0.5보다 더 낮다, 0.2다, 0.1이다 이러면 그거를 표시를 하겠죠. 당연히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제 거 진정주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이 0.1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 원료를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제가 저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걸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기름은 바로 산화가 되니까 다른 기름에 비해서 올리브 기름은 산화가 그나마 좀 덜 되는 편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신선한 상태로 먹기 위해서 제가 20ml 단위로 개별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는 올리브 기름 이것은 괜찮게 먹을 수 있지만 간말이놀렌산 오메가3 그 다음에 레시틴 이런 거 일일이 챙겨 먹기도 어렵고 또 오메가3는 소화가 잘 안 된다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맛에 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레시틴이 콩기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서 고소하고 좋던데 또 입맛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섬세하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 레시틴 그 가루에 아주 특이한 저는 못 느끼는 맛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캡슐로 만들어진 거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캡슐로 만들어진 거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가 인지질 함량이 훨씬 낮아요.
비교도 안 되게 낮아요. 그래서 결국 가루로 된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시는 방법을 써도 돼요. 기름 3종 세트 다 접어두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쓰는 방법. 아니면 기름 3종 세트 또 먹어서 나는 효과 좋았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은 그냥 식탁의 문화로, 그리고 맛으로. 올리브 기름은 음식이라서 맛이 있거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좀 맛으로 보면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 참기름 너무 좋아하시지만 참기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향이. 근데 올리브 기름은요, 음식에다가 이렇게 쓰면 올리브 기름 그 자체의 향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음식의 맛을 한층 돋궈주는 그런 아주 효자 역할을 해요. 이게 풍미를 주거든요. 음식에 풍미를 주고 감칠맛을 주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요리에 넣어서 열을 가했으니까 신선한 올리브 기름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저는 신선한 올리브 기름은 기름대로 먹으면서 음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것도 지중해 사람들처럼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